저는 이 지금까지는 뭐 이 IT 업계에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3권을 썼는데 뭐 요 가운데 있는 책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읽어보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준 이 책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아마도 기업에 안 있으시면 조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빅데이터 책입니다. 이게 강의식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참 괴로우실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뭐냐? 예,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죠? 데이터가 많은데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이 데이터를 양산하는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이 기지국하고 데이터가 무수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 분당 임해동에 계시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흠에 무섭죠. 예,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모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을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여러분의 카톡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 SK텔레콤이든 뭐 LG U+든 KT든 날아가죠. 그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객 정보하고 탁 매칭을 하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의 이 이름하고 주소, 뭐 이 연령대 이게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임해동에 앉아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떠냐면 건물의 상주 인구가 나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상주 인구가 각 그 시간대별로 남자, 여자별로 또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주 인구 당연히 나오죠. 거주 인구. 잠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그 거주 인구가 나옵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통신사는 그런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회사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에서 뭐 쓰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드 정보하고 통신사 정보하고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있는지, 어디다 돈을 쓰는지 다 알죠. 예,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주민번호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빡치기 한다 그러는데, 데이터 2개를 갖다 놓고 딱 합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내 돈을 썼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를 자기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또 개인 주민번호를 이렇게 이 교차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는 이제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염려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대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위치나 여러분들의 쓰는 뭐 이런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카톡은 어려워요. 카톡은 어렵지만 트위터 혹시 하나요? 안 하시나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도 원래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블로그하고 이 트위터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에 대해서 또는 뭐 강일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톡으로 남기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선거 때 되면은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거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공장이나 여러분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무슨 뭐 자동차 만드는 거나 뭐 LCD 패널을 만들거나 이런데 데이터가 막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데 그런 걸 잘 분석을 하면 불량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 엔진도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엔진이 비행하면서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엔진을 분석하게 되면, 엔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엔진이 무슨 고장이 있다. 앞으로 고장이 뭐가 날 거니까 요거를 고치세요라고 이제 이 통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생각보다는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좋은 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빅데이터 이퀄
빅브라더가 생각이 나시죠? 예. 빅브라더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정보들을 어떤 악의를 가지고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하면은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못하기 하기 위해서 많은 법 제도라든가 또 사회적인 그런 토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비즈니스에 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요 trend.naver.com 하고요. 그다음에 insight.co.kr 캠페인 이거 좀 긴데 하여튼 요거 하여튼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한번 심심하실 때 PC에서 한번 쳐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 다 공짜 사이트입니다. 공짜. 그래서 여기는 다 공짜고요. 이런 거 가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지금부터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박상권이라고 있어요. 대박상권.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대박상권을 지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박상권. 요 BC카드에서 만든 건데, 자 여기 임해동인데 임해동 요 앞에 길이 있어요. 이 길에 지금 저 식당들이 양쪽에 있는데 요 식당들이 과연 매출이 얼마나 될까? 그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만약 여기다가 예를 중국집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요 동네 식당의 평균 매출이 뭐냐?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 BC카드에서 쓰잖아요. 사람들이 쓰면은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요 집은 뭐 한 달 매출이 얼마다. 근데 BC카드만 나오겠죠? 근데 BC카드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카드에도 마켓쉐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BC카드를 100만 원 썼으면 나머지도 이제 마켓쉐어를 꼭 역으로 환산해서 뭐 삼성카드 신한카드 해가지고 그거는 뭐 한 600만 원 된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1,100만 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현금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마다 현금을 내시는 그런 확률이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거를 평균을 이렇게 역으로 추산을 하면 매출이 나옵니다. 요 동네 상권도 나와요. 상권. 요 상권은 어떻다 그런 게 나오는데 요게 다 뭐냐?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치킨집 하실 분들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찍어보시면 이게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게 매출이. 뭐 이런 참고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 이렇게 쳐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가 제일 많이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인도 요거고 대한민국. 인도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 두 번째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션 좋아하잖아요. 패션. IT도 약간 패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다. 검색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그 분야에 이제 굉장히 활기를 띠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영화,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 영화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영화의 매출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 영화가 어느 정도 관객이 들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맞는 게 뭐냐면 갤럭시 S4 있죠. 여러분 갤럭시 S4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가 나왔냐면 옵티머스 G 프로라는 LG에서 휴대폰이 나왔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 이제 파란 게 갤럭시 S4고 녹색이 이제 옵티머스 G 프로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옵티머스 G 프로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검색 빈도가 많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 G 프로가 잘 팔릴 것이다. 갤럭시 S4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제 주가를 딱 쳐다봤더니 이렇게 쫙 역시 LG전자가 주가가 샥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또 틀린 거예요. 빅데이터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빅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분야가 뭐냐면 주식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다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의 다음 소프트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다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갤럭시 S4를 딱 치고 나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갤럭시 S4하고 같이 쓴 단어가 뭐냐? 연관어 검색이라고 하는데 연관어가 나오는 거예요. 연관어 보면 원조, SK통신사, SK텔레콤, SKT 띵띵띵띵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거 보시면 뭔 느낌이 들어요? 갤럭시 S4는 누가 선전을 많이 한다? SK텔레콤이 선전을 많이 한다. 그렇죠. 당연히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그 휴대폰, 인기 휴대폰을 많이 선전을 해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K텔레콤이 많이 선전을 한다. 역시 SK텔레콤이 선전하니까 되는 거죠. 근데 맨 위에 이제 원조라고 있어요. 원조. 원조가 왜 들었을까? 이렇게 관심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갤럭시 S4의 원조를 찾아라. 이렇게 광고를 또 해준 거예요. 누가? SK텔레콤이. 역시 SK텔레콤이 밀었어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마켓쉐어 50%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 G 프로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옛날 저는 휴대폰이 옵티머스 G 프로였어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 세 번째 갤럭시 S, 다섯 번째가 갤럭시 S4, 여섯 번째가 삼성 이렇게 있죠. 이거 뭘 뜻할까요? 이게 내가 이제 그 옵티머스 G 프로를 딱 칠 때 저런 단어가 막 나와.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상상력. 검색량이 많죠. 근데 뭐죠? 구매? 연관. 근데 짠짠짠짠.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갤럭시 옵티머스 G 프로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갤럭시하고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 2등의 서름이죠. 2등의 서름. 항상 1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글에서 한번 똑같은 걸 쳐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근데 베트남에서 내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베트남에서 이 옵티머스 G 프로라는 게 완전히 히트를 쳤어요. 애플보다 훨씬 더. 야, 이게 이 세상은 참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는지 지금 뭐 검색을 해서 알 수 있지만 구글을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참 무서워지고 좋아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노트 3가 나왔고 옵티머스 G2가 나왔어요, 그죠? G2. 이거 노트 3하고 G2를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갤럭시 노트 뭐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뭐 즐기다, LT, 엑소, 뭐 SKT 등등 해서 나왔는데 좀 비슷해요 아까랑. 근데 옵티머스 G2를 보니까 뭐 LG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옵티머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LG 폰입니다. LG 폰. G2하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G 프로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5월 6일 날 작년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갤럭시가 이렇게 2등으로 내려갔어요. 이 11월 달에. 그다음에 LG라는 말이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갤럭시 S라는 말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카메라 옵티머스 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변화해 갔냐면 삼성이라는 말, 삼성의 제품이라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보다는 삼성이 그렇죠. LG가 인기도가 올라간 거고 비교를 덜 하게 된 거고 그렇죠.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LG 그 G2가 카메라가 좋아요. 그다음에 케이스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체형 케이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 단 6개월 만에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고 정쟁사 대비 비교를 덜 하게 되고 고유 기능이 부각됐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거 하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를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갤럭시 S5라는 게 나오고 G3라는 게 나왔어요. G3. 여러분 G3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하나 샀는데.
G3.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선전하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놈을 사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녹색이 뭐냐? S5고요. G3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S5보다 이게 더 높아요. 그죠? 그 얘기는 G3가 더 높다는 거죠. 네, 높아요. 여기 보면 갤럭시 S5를 보면 잘 보세요. 3등이 G3고요. 6등이 G2예요. 7등이 G 프로 2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 S5를 사는 사람이 누구랑 비교한다? LG하고 비교한다. 야, 이거 딱 하나 보면 대단한 발전이죠. 이제는 1등하고 2등하고 역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LG를 보면 이 탐색 건수가 아까보다 훨씬 더 여기 4,000건인데 여기는 14,000건이에요. 그러니까는 G3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LG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이제는 2014년 작년 7월 달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SK텔레콤 새로운 탑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옛날에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제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SK텔레콤이 G3를 가지고 막 선전하는 뜻이죠. 예. 이게 요거 5월 달, 요거 11월 달, 요거 7월 달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던 거고 요 다음에 어떻게 돼? 삼성에서 어떤 일이 나죠? 막 감원하고 부서 이동하고 뭐 삼성 망한다는 둥 무슨 뭐 별얘기 막 나오죠. 약간의 엄살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 이 갤럭시 S5 주력 제품이 잘 안 팔렸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하면 뭐가 좋아지냐? 뭐가 좋아지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이런 검색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휴대폰 살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친구들이 뭐 새로운 거 가져왔어. 그거 좋아 보인다. 친구들의 추천을 보고 어떻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부터 해요? 검색하죠. 예, 맞습니다. 검색을 한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그 검색한 사람은 사든 안 사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매출이 올라가요. 이거는 선험적으로 과거에 쭉 보니까 검색이 올라갔던 거고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더 빨라요. 검색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검색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힘이 있다. 검색을 많이 하면 그래서 관심이 많다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옛날에 제가 만약에 한 5년 전에 했더라면 다 좋아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걸 골프에 대한 검색을 빈도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9년이네 여기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골프를 점점 사람들이 안 친다. 검색 안 하니까 안 친다는 뜻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옛날보다는 안 쳐요. 옛날에는 뭐 골프장 가려면 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난리 장판을 하고 골프장 이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사람 그거는 뭐 거의 인간 취급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부킹도 내려면 잘 되고 또 회원값도 많이 내려갔어요. 이걸 딱 보면서 장래 희망이 뭐세요라고 하면 저는 골프 선수요 또는 뭐 골프 티칭 프로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 돼요, 당연히. 왜? 앞으로 골프가 사양 산업이 되는데 저거로 들어가면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 치는 요거 딱 하나 보여주시고 골프 산업이 앞으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이거 그래프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요게 피크고 요게 피크잖아요. 요거 한 3, 4월 달쯤 되겠네요. 그죠? 4월 달쯤 되겠네요. 4월 달에 골프를 많이 치죠. 남자들이 이제 겨울에 막 연습을 해가지고 동계훈련 해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필드에 나가요. 다 죽었어 하고. 그 순간이 요 순간이고요. 요 순간은 뭐냐면 이제 한여름이 지난 한 9월 달쯤 돼서 여름 동안에 이제 저기 또 너무 더워서 못 쳤으니까 9월 달에 치게 되는 그런 요새 우리 전문 용어는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들이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갤럭시 S6가 나오죠. 조금 있으면. 그다음에 LG G 플렉스 2가 나오는데 요게 삼성 요게 S6가 G 플렉스 2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삼성이 S6 가지고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드는 거죠. 아유, 아직 사지 마세요. 저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한번 사시면 그냥 한 10년 정도 묵혀둘 자신이 없으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1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데 뭐 이거 하면은 이제 매일 쳐다봐요. 매일 많은 시간이 여기에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등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저는 등산을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갑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도 2번 갔다 왔고요. 꼭대기는 올라간 건 아니고 베이스 캠프 4,50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왔어요. 등산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등산 장비 업체나 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등산 쪽에 뭐 신발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 엄청 피크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가을 등산 가면 정말 죽어요. 완전히 설악산 가을에 가면 너무나 사람 많아가지고 청계산 가는 것 같아요. 꼭. 캠핑, 이야, 캠핑 보시면 캠핑이 쫙 올라가죠. 와, 캠핑 업종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되죠. 이미 늦었어요. 자, 요 세 개를 보고 만약에 2009년도에 만약에 여러분 캠핑 비즈니스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대박 났겠죠. 이 강의를 10년, 한 5년 전에 들었으면 괜찮을 뻔했죠. 그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미리 쳐보시면 치킨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정말 지금은 캠핑 관련 비즈니스가 완전히 극에 달린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여자분들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여자친구라는 말을 검색하세요? 절대 안 하죠. 남자분들한테 묻겠는데 남자분들이 남자친구라는 말을 검색하세요? 절대 안 하죠. 좀 이상한 거지. 남자친구라는 거를 검색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라는 말과 여자친구는 각각 그 반대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이 녹색이 뭐냐면 남자친구고요. 파란색이 여자친구라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여자가 검색을 많이 해요? 남자가 검색을 많이 해요? 여자가 더 많이 해요. 오, 여자가 남자친구라는 말을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감에 대한 이것도 있을 거고 관심에 대한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은 도대체 남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리액션이.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네요. 이 빅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이제 남자친구 선물, 여자친구 선물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나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녹색이 이 남자친구 선물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여자친구 선물인데 지금 여기가 딱 보면 딱 2월 6일 때 피크를 쳐요.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 발렌타인데이 한 2월 14일이니까 한 8일 전에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8일 전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 준비성이 있다.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 선물 이게 검색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죠? 일단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다. 근데 여자친구 선물은 뭐냐면 이제 한 달 후에는 뭐가 있냐? 화이트데이가 있죠. 화이트데이 3월 14일인데 요게 이제 딱 보면 3월 12일 날 피크를 칩니다. 그러면 뭐 바로 이틀 전에 바빠가지고 까먹고 잊어먹다가 이게 화이트데이지.
예, 그게 남자예요. 예. 물은 고개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대충 이게 요 정도 되면 선물 주고받을 정도 되면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남자의 심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이 더 많이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일단 관계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분들 그다음에 아내분들한테 선물을 주나 누가 주나 여기 녹색이 남편 선물이니까 아내분이 치는 거고 여기 파란 게 뭐냐면 이제 남편분이 치는 거죠. 딱 보면은 딱 2배예요, 그죠? 음에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는구나. 저거 보면 그죠? 상대방에 무관심 해지는구나. 결혼식 하기 전에는 막 결혼식 사회 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게 진행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섭섭해 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통계 오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통계 오류가 뭐냐면 예?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물론 없어요. 여기는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남편 선물 여자분들은 남편 선물 외에는 그렇게 더 이상 치는 건 없는데 남자들은 아내를 보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끼리. 그렇죠. 와이프. 그래서 와이프 선물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와이프 선물.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항상 빅데이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 이렇게 내가 저기 검색을 하면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 선물의 빈도하고 와이프 선물의 빈도를 합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저 보라색이 이제 와이프 선물인데 합치면 대충 녹색이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억울해하지는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많이 세상은 변한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프한테 선물을 하는 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많이 하는데 언제 많이 하느냐? 언제 많이 하게요? 그렇죠. 이게 아까는 저기 여기 남자친구 선물하고 저기 여자친구 선물이 한 달 사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여기 보면 2월 17일에서 2월 23일 연말에 거의 동시에 피키를 치릅니다. 이거 보면 동시에 이렇게 연말에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이제 이걸 말고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영화에 대한 예측의 영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한번 심심풀이로 빅데이터도 심심풀이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영화에서의 이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영화 만드는데 들었다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이 얼마 들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딱 반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이 아니라 똑같은 금액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50억이 만들었으면 50억이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거의 한 달 내로 쇼부를 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 마켓 트렌드나 이런 거, 이 반응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이걸 돈을 꼬라박아야 되는지 꼬라박아도 승부가 안 되는 거지. 이걸 되게 이제 중요시하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영화계는 이제 주먹국으로 감에 의해서 주먹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2012년 이후에 이제 개봉 영화 중에서 히트를 친 걸 이 관객 수를 쫙 나름이 세워가지고 그 관객 수별로 무슨 특징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에서 시사회를 보잖아요. 시사회를 보고 이제 평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양쪽을 합쳐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사이트에 가면은요, 2012년에 이후에 한국영화, 2012년 이후에 왜 하필이면 2012년이냐? 그럼 제가 일부러 나누는데 20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열풍이 불던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아주 뚜렷하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죠?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티켓이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구매를 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2012년부터. 그럼 뭐야?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가기 전에 모바일에서 검색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검색 빈도에 따라서
영화 이 예매 수가 또는 영화관에 들어가는 관객 수가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세운 거죠. 실제로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분석을 하는데 모바일 분석하는데 2012년 영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900만 이상 된 거, 그다음에 600에서 900까지, 그다음에 뭐 300 미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0 미만 이렇게 해서 분석을 이제 층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런 이 영화들은 어떠한 그 검색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복잡하죠. 도둑들, 700만의 선물, 광해, 설국열차, 관상 이렇게 보면 뭐 나름 굉장히 피크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씩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둑들 1,400만 들었는데 여기 요때가 이제 개봉 날짜죠. 요때 바로 개봉하기 전에 이제 피크를 친 거예요. 그다음에 7번방의 선물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광해는 요쪽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설국열차, 이 설국열차는 우리나라 영화 사상 꽤나 많은 그런 이 관심을 끌었던 거죠. 왜냐? 한국영화인데 외국 배우들이 나오고 다 영어로 대사를 하고 그런 게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관심 때문에 이 검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국열차를 갔다 온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좋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설국열차는 이렇게 피크를 친다 하더라도 그 후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934만을 들어서 1,000만대는 안 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관상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생각을 하냐면 군도와 명량에 대한 이 관객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녹색이 뭐냐면 이게 명량에 대한 첫 번째 개봉하기 바로 직전의 피크입니다. 요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설국열차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 다른 1,000만을 넘었던 그런 관객보다는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요걸 딱 보면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 군도라는 영화가 당시 꽤나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군도라는 영화를 이렇게 평가를 보면 갔다 온 분들이 딱 반으로 나눠져요. 좋다는 사람하고 안 좋다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군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다가 나중에는 명량한테 밀리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1,000만이 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구글 알림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얼라트라는 구글 뭐 해가지고 얼라트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저기서 내가 매일같이 이 웹을 이 인터넷을 크롤링 해가지고 저 단어를 딱 이렇게 검색이 맞으면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군도와 명량이라고 치면 군도라는 말과 명량이라는 말이 뭐 신문 기사라든가 어디인가 걸치게 되면 요 내용들을 나한테 매일 알려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재미난 기능들이 구글에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 업종에 계신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제가 추천하는데 뭐냐면 블로그를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각각 그 블로그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요걸 채점을 하게 되면 그 평가 기준대로 보면 대충 이 영화에 앞으로 들어볼 관객 수가 얼마나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일반 기업체도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뭐 웹사이트 들어가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이걸 뭐 잘 분석을 해 보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 이거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 이거 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툴이 공짜고요. 이 툴은 왜 만들었냐면 네이버는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돈을 어디서 벌어야 돼요? 네이버가 광고예요. 광고 만약에 여러분 성형이라는 말 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성형 몇 가지 쫙 나오죠? 그거 한번 클릭하면 내가 클릭했는데 성형외과가 네이버한테 얼마를 줄까요? 700-800원씩이요? 네. 성형인데? 네.
4만. 그렇죠. 여러분 비싼 거 4만 원씩 해요. 한번 클릭해서 갔는데 가서 뭐 뭘 하거나 뭐 진짜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하면 4만 원. 그러니까 성형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부동산보다는 병원에 관련된 굉장히 비싸요. 병원. 뭐 통증 무슨 뭐 이런 이 아픈 거 정형 무슨 성형 뭐 이런 거는 뭐 한 번씩 하면 10,000원 이상씩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성형이라는 말을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가지고 이 성형외과에서 서로 비딩을 해요. 나 이거를 제일 위에 올려주면은 나는 이걸 얼마 낼게. 뭐 누구만 좋죠? 네이버만 좋죠. 예. 이게 이제 검색 광고인데요. 이 검색 광고 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네이버 한번 하루에 한 10번은 검색을 하시죠? 안 하시나요? 10번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이 인터넷 인구가 3,500만입니다. 10번을 하면 하루에 3억 5천 건이 생기고요. 한 달 하면 거의 100억 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7년 동안 모아놓은 거거든요. 수조 건의 그 데이터가 여기서 통계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심한 거는 영화 제목이 나왔는데 그 배우가 거기 출연한 주연 배우가 스캔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영화 이렇게 그래프가 쫙 나오면서 맨 중간쯤에서 스캔들 때문에 이게 쫙 검색어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영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반대적인 그런 이 효과도 있으니까 다 생각하면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빅데이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고 더 광범위하지만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은 아마 짐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